3, 2, 1. 안녕하세요. 장병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유익한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려드리는 국방TV 지식인 전혜원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마주하는 컨텐츠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요즘은 컨텐츠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다양한 컨텐츠를 접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컨텐츠가 좋은 컨텐츠이고 의미 있는 컨텐츠일까요? 그리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컨텐츠는 어떤 컨텐츠일지 정말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오늘 이 시간은 컨텐츠에 대한 궁금함을 모두 해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콘텐츠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실 데이터 마케팅 코리아 서희정 팀장 모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마케팅 코리아의 서희정입니다. 요즘 콘텐츠가 정말 많잖아요. 네. 최근에 이 콘텐츠의 종류나 분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사실 콘텐츠의 어떤 분야를 나눈다는 게 이제는 어불성설할 정도로 모든 단어를 갖다 붙이면 다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콘텐츠가 많이 등장하게 된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 오프라인 시대에서는 사람들이 고객과 판매자가 만나는 부분이 이제 매장이 중심이었어요. 지금 온라인 시대에서는 꼭 굳이 이 상품을 구매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대화할 수 있는 콘텐츠라는 게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그 콘텐츠로 사람들에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콘텐츠가 등장을 했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에는 광고, 다시 말하면 CF라는 개념으로만 사람들이 제품을 판매하려고 했는데 네. 지금은 동영상부터 해서 텍스트, 이미지, 지금 챌린지 같이 다양한 요소들의 어떤 콘텐츠가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지금은 바야흐로 그래서 콘텐츠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와, 마지막이 핵심인 것 같아요. 바야흐로 지금은 콘텐츠 시대다. 네. 아, 그렇다면 우리가 좀 알만한 기업들의 콘텐츠 사례를 들어보면 저희 좀 귀에 좀 쏙 들어올 것 같은데요. 가령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점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커피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생활형 콘텐츠를 만들고 있기도 하고요. 에너지 드링크를 만드는 음료 회사에서는 네. 본인들이 에너지 드링크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사실 우리는 미디어 기업이다. 그렇게 이제는 콘텐츠의 중심이 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어떻게 보면은 방법의 콘텐츠가 등장하고 그 콘텐츠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핵심은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 지금 이제 이 시대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와, 그 기업을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회사 이미지가 분명히 있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곁으로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고 스며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잘 이해한 걸까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 이미지를 새롭게 리브랜딩을 하는 개념으로도 이렇게 콘텐츠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가령 이런 거예요. 저는 면도기를 쓸 타겟 소비자층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질땡땡에 대한 그 면도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면도기가 보다라고 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분들이 여성분들에도 불구하고 질땡땡에 대한 면도기 이미지를 갖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네. 콘텐츠 때문이에요. 내가 사용하진 않지만 어딜 돌아다니면서 많은 콘텐츠들을 보고 있고 그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갖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기업들은 자신들이 타겟으로 한 타겟층뿐만 아니라 잠재 고객층까지 염두에 놓고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참 잘 됩니다. 어떤 기업을 뭔가 이미지로 딱 각인시킬 수 있는 것. 근데 저희한테 이 설명을 해주시는 우리 서희정 팀장님, 이 컨텐츠 큐레이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이 직업은 도대체 어떤 직업이길래 우리한테 이런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콘텐츠 큐레이터라는 직업은 사실 제가 만든 직업이에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원래는 그 큐레이터는 이제 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은 데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작품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다음에 혹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그 방향성을 얘기해준 사람들을 뜻하는데요. 네. 사실 우리가 하루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이 콘텐츠를 소비하는 데인데 생각보다 콘텐츠를 어떻게 소비해야 되는지 무엇을 소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학습을 하지 않거든요. 그걸 이제 저희는 이제 미디어 용어로는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많은 콘텐츠 중에서 내가 적절한 나에게 맞는 콘텐츠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조금 가르쳐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좋은 콘텐츠는 이게 좋은 콘텐츠야. 아니면 이 콘텐츠는 가짜 콘텐츠야. 혹은 이 콘텐츠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 라고 얘기해주는 좀 직업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네. 좀 더 가치 있게 소비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런 콘텐츠 큐레이터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은 콘텐츠가 뭔지 소개해드리고 또 이건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은 건지 또 이건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은지를 알려드리는 직업입니다. 와, 굉장히 멋있는 직업인데요. 이 컨텐츠 큐레이터를 모셨으니까 네네. 컨텐츠에 대해서 좀 잘 배워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네. 이 컨텐츠라는 것을 아까 좋은 컨텐츠, 가짜 컨텐츠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잘 만든 컨텐츠는 뭐 어떤 건지 궁금해요. 사실 이 콘텐츠의 목표, 우리가 예. 많은 걸 얘기하는데 가장 좋은 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어내서 무언가,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남겨놓는 거. 저는 네. 그거를 가장 좋은 콘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좋아요 많이 눌린 컨텐츠 이런 건가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좋은 콘텐츠라면은 사람마다 정의하는 게 되게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좋은 콘텐츠를 생각하는 뭐 조작적 정의도 다를 거고, 그다음에 판단하는 어떤 가치 요소도 다를 텐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요즘 재미있는 콘텐츠, 뭐 뜨는 콘텐츠 여기에는 되게 다양한 판단 요소들이 있습니다. 오, 어떤 방금 것들이 말씀하셨던 뭐 조회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반응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채널도 있고, 그다음에 이용자도 있고, 그다음에 또 사실 적은 비용으로 효과가 좋으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제작비도 있고, 일명 가성비가 좋은. 그렇죠. 가성비가 좋은. 그다음에 소재도 보다 뭐 사람들에게 뭔가 가치 있는 얘기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을 테고, 네, 그래서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보다 본질적인 걸 잘 건드려주는 거, 그거를 좋은 콘텐츠라고 뜻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잘 만들어진 컨텐츠라고 하면 말씀해주신 그 6가지 지금 정도 짚어주셨잖아요. 요걸 다 갖추었으면 좀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6가지는 무조건 갖춰야 되는 요소고요. 아. 사실 그 6가지 요소 중에서도 자신이 건드려야 할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가령 나는 이용자 중에서도 20대에 어떤 특성을 가진 이용자한테 내 메시지를 전달할 거야. 나는 이 메시지를 이러한 방식으로 전달할 거야. 아니면 나는 조회수가 뭐 몇만이 나올 거야. 콘텐츠를 목표로 하는 목적이나 목표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콘텐츠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타겟이 있을 테고, 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테고. 그래서 다양한 요소들 안에서 본인들이 목표로 한 거를 잘 이룬 것. 사실 그것이 가장 좋은 콘텐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와, 사실 컨텐츠 같은 걸 접하게 되면 솔직히 아무 생각 없이 볼 때도 있고 그랬는데 그럼요. 네. 뭔가 굉장히 좋은 컨텐츠를 판단하기 위한 조건들이 많네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콘텐츠를 소비하시는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훨씬 더 많거든요. 네. 오늘은 내가 좀 공부를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콘텐츠를 이용할 때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그러지 않잖아요. 네. 유튜브 그냥 틀어서 1시간, 2시간 계속 맞아요. 네, 그렇게 그냥 볼 때도 편하게. 있죠. 네. 네. 그런데 저는 소비자들은 그럴지언정 만드는 사람은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드는 사람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본인의 역할과 목적과 그다음에 책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드신 분들 입장에서 네. 저 6가지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만들어야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좋은 콘텐츠로 뜨는 혹은 사실 정말 재밌는 콘텐츠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게 진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컨텐츠를 접할 때 네. 빠지지 말아야 될 함정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떤 걸 조심할까요? 만드는 사람들은 사실 어쨌든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한테 호응을 받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고. 좋아요 많이 늘리고 많이 네, 공유되고 그쵸. 이런 거.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오늘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 오늘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한다면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게 자극적인 거.
선정적인 거 혹은 남들한테 클릭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만들려고 하는데 예. 그러다 보면 그 뒷면에는 사실 뭐냐가 있냐면 숫자의 함정이 있는 거거든요. 숫자요? 네. 숫자가 왜 어떤 함정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이제 숫자의 함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네. 제가 오늘 콘텐츠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그 콘텐츠 하나를 함께 보시고 과연 이 콘텐츠가 잘 만든 콘텐츠인지 혹은 잘 못 만든 콘텐츠 같이 확인해보고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와, 고마워요, 우리 국군. 경례해야 될 것 같아요. 경례. 그렇죠. 경례 인형도 따뜻해지는 나오고. 네. 뭐가 많아지는데요? 네, 어떠셨어요? MC님이 이걸 보시면서 어떤 이 잘 만든 콘텐츠라고 느끼셨나요? 저는 그냥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써 있어서 경례를 하면서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뭐 아기들이 선물도 받아가고 우리 국군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말씀하셨던 게 맞아요. 어. 콘텐츠를 판단할 때 이게 진짜 잘 만든 콘텐츠인가 혹은 잘 못 만든 콘텐츠인가 되게 주관적인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이 콘텐츠 재밌었어. 이콜? 이건 잘 만든 콘텐츠. 나 이거 별론데? 이콜? 별로인 콘텐츠 혹은 나쁜 콘텐츠. 이렇게 판단을 하다 보니 네.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숫자를 만들어냈죠. 그게 바로 숫자? 조회수죠. 공유수, 댓글수. 이런 다양한 숫자들이 우리가 어떠한 이 콘텐츠에 대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네. 다수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 판단을 하도록 만들어줬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국방부에는 저 콘텐츠가 올라졌을 때 조회수가 31,000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적은데요? 너무 적죠. 네. 근데 놀랍게도 동일한 콘텐츠를 광고의 모든 것이라는 페이스북 채널에 올렸을 때는요. 46만이 나왔어요. 와,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나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콘텐츠에 대한 절대평가가 아니고 사실상 우리가 말하는 그 숫자라는 건 상대평가라는 거예요. 내가 이 콘텐츠를 어떠한 채널에 올리느냐, 어느 시점에 올리느냐, 또 어떻게 올리느냐 등등 방법론적에 따라서도 이 콘텐츠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거죠. 같은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평가가 내려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 숫자, 조회수가 몇만이 나왔어요. 조회수가 낮게 나왔어요. 이 높고 낮음으로는 이 콘텐츠를 판단하기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너무 조회수에만 몰두를 하시고 이게 낮은 콘텐츠는 너무 실패한 콘텐츠라고 생각하시는 게 저는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주변에 보면 내가 한번 뭐 그 유땡땡에 한번 진출을 해보겠다 열심히 노력들을 하시는데 조회수가 너무 없다 실망하는 사람 많잖아요. 네, 그게 맞습니다. 중요한 게 아닌 거잖아요. 네. 사실상 그러면은 뜨는 콘텐츠 만들고 사람들이 많이 반응해야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사람들이 또 반응을 하고 상품도 사니까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본질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영리를 추구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 콘텐츠가 본인들이 말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이 그 제품을 사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연결고리를 잘 연결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요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콘텐츠가 잘 만들어졌다 혹은 잘 뭐 반응하지 않았다 조회수가 높았다 이렇게만 판단을 하니까 콘텐츠에 대한 판가름이 조금 잘못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 말씀은 숫자에 현혹되지 마라. 그 네. 컨텐츠 숫자의 함정에 빠지지 마라. 이거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 숫자는 단순 숫자일 뿐이고요. 우리가 그 안에 본질적으로 왜 이 콘텐츠를 만들었는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조회수와 이 그 잘 만든 컨텐츠와의 상관관계는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네.
그냥 무턱대고 조회수 높으니까 잘 만들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겠어요. 네. 저는 흥미를 만드는 사람들이 반응하도록 하는 혹은 요즘 말하는 뜨는 콘텐츠를 만들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숫자를 그렇다고 너무 무시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근데 다만 본인들이 콘텐츠를 만들 때 나는 무엇을 만들어야 하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지? 그리고 나는 누구한테 전달하고 싶지? 요 정도는 반드시 생각을 하고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팀장님 말씀 종합해 보니까 이 컨텐츠를 만들 때도 뭔가 목적이 있어야 되고 네, 맞습니다. 뭐 이용자도 생각해야 되고 내용도 생각해야 되고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궁극적으로 컨텐츠가 가져야 될 본질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무언가를 남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저는 스크래치를 남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방금 말했던 것처럼 봤던 영상처럼 우리 마음에 저 콘텐츠 따뜻하다. 저 콘텐츠 혹은 재미있다. 저 콘텐츠 정말 뭔가 유익했다라는 다양한 어떤 키워드들을 하나라도 남긴다면 그게 콘텐츠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잘 전달하느냐는 건 이제 우리가 방법론인 거죠. 콘텐츠를 만드는. 와, 그렇군요. 컨텐츠를 제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적으셔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필기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숫자의 함정을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또 이야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또 저희가 대중의 함정에 네. 대해서도 들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네. 뭔가요? 아까 말했던 다수의 선택이 이제 결국 대중의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드시는 분들이 많이 고민하세요. 요즘 사람들은 뭘 좋아하지? 요즘 뭐가 뜨고 있지?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선택, 다수의 선택은 어떠하지라는 걸 막 고민을 하시고 콘텐츠를 만드시는데 이제 요즘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시대가 변하면서 콘텐츠가 너무 많아졌고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도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콘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자들도 되게 세분화됐어요. 다시 말하면 옛날에 TV와 라디오, 뭐 신문만 있던, 그러니까 4대 매체, 4대 매스미디어만 있던 시대에는 우리가 대중이라고 뜻할 수 있는 이제 군중이 있었죠. 그래서 한번 메시지를 일대다로 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콘텐츠를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가령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어제 뭐 예를 들면 어떤 드라마 보셨어요? 라고 했을 때 옛날에는 맞아요. 그 드라마 너무 재밌죠? 라고 말하는 사람이 뭐 가령 30% 정도였다면 지금은 1%도 나오지 않아요. 사람마다 본인이 소비하고 있는 콘텐츠가 너무 다양해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저는 이제 대중이란 개념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대중을 쫓고 있거든요. 오늘 저랑 같이 뭐 하나 콘텐츠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국군의 의미를 담는 콘텐츠를 만든다고 생각할 때 MC님께서는 타겟을 누구라고 설정하시겠어요? 국군은 우리 곁에 있는 우리를 지켜주는 국군이니까 당연히 앞서 본 내용처럼 대한민국 국민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러면 너무 어렵지 않으시겠어요? 모든 연령층이 다 네. 뭔가 반응해야 되고 모든 연령층이 느끼는 재미도 다르고 가령 이런 거죠. 요즘 50대, 60대 분들은 트롯이 열광하니까 트롯 같은 뭐 이런 얘기를 써야 하나? 근데 요즘 20대들한테는 뭐 아무 노래 챌린지처럼 아무 챌린지 뭐 이런 것처럼 뭐 챌린지 하나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법이 유행하고 있는데 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대중을 생각하면 너무 다양한 세분화된 거에 특징들이 다 있어요. 그럼 이걸 좀 세분화시켜야 될까요? 그렇죠. 세분화 시켜야죠. 우선 다양한 콘텐츠 중에서도 내가 타깃으로 하는 아까 고객층을 정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그 고객층은 과연 누구일지 생각을 하고 정해야 되는데 자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를 만들겠다 네. 하면 국군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요? 30대 여성이요? 너무 어려운데요, 이거는? 가령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제일 집중하지 않는 연령대거든요. 네. 그렇죠. 국군과 조금 멀리 떨어진 느낌이에요. 많이 멀리 떨어져. 왜냐하면 20대는 그래도 남자친구가 군대에 갈 수 있으니까 관심도 있지만 30대는 정말 뭐 남자친구도 없고 아기를 낳아도 군대는 사실 먼 얘기고 네. 정말 관심도가 그래서 이번 콘텐츠는 제일 관심도가 떨어진 타겟층한테 우리의 국군의 의미를 담아보자. 라는 이런 콘텐츠를 만든다면 우리 국군에 관심이 없는 연령층 하면 30대가 되고 네. 또 그중에서도 성별로 따지면 여성. 뭐 이런 식으로 따지고 그 사람들한테 가는데 가령 저희 둘 다 30대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근데 MC님이 보시는 콘텐츠 유형과 제가 보는 콘텐츠 유형이 같을까요? 다를 수 있어요. 충분히 다르죠. 네. 그러니까 이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30대 여성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들도 더 이상 대중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까 그냥 국군을 생각하는 전 국민에서 네. 특정 연령과 특정 성별까지 내려왔는데 이 안에서도 또 대중이 아닌 거예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 때는 흔히 데모그래픽이라고 해서 네. 연령층, 성별, 뭐 지역 이런 걸로만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늘 말하고 싶은 게 대중의 함정이었던 거예요. 와, 대중의 함정 이런 거였군요. 이렇게 복잡할 수가. 이거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콘텐츠를 만들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생각보다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대상한테 전달하는 게 정말 어려운데 흔히 너무 쉽게 그냥 우리는 데모그래픽으로만 따져서 생각을 해서 저는 그게 아니라 조금 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대상한테 잘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대중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팀장님께서는 또 데이터 마케팅, 데이터 크리에이티브 전문가시잖아요. 데이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네.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사실 제가 숫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기반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크리에이티브는 혹은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 건 상당히 주관적인 부분이라 생각을 하시고 네. 감에 의존한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콘텐츠가 잘 만든 콘텐츠지 혹은 잘 못 만든 콘텐츠에 대한 판단도 달라지는 건데 네. 그 부분을 이제 데이터가 잡아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가 객관적이라 생각하고 약간 너무 다 100% 믿으려고만 하세요. 근데 아무래도 데이터니까 이 방향으로 가야 조금 더 유리하다, 실패 확률이 적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숫자의 함정도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대중의 함정에도 빠지게 되거든요.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다고 해서 좋은 콘텐츠도 아니고 네. 그 숫자가 높다고 해서 좋은 콘텐츠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건 데이터를 활용하는 건 너무너무도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는 모든 것들이 이제 데이터 기반의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고 자체도 데이터 기반으로 바꾸는 것이 맞아요. 그 더 나아가서는 의사소통 자체도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 앞서서 이제 데이터 중요함을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이제 팀장님의 전문 분야 데이터 마케팅, 데이터 크리에이티브 뭐 이런 게 있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저는 질문 드릴 때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이게 차이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한 영역은 이 사람이 잘 만들었네 혹은 못 만들었네 이를 보통 이 사람 만든 사람의 뭐랄까 이름, 명성 혹은 뭐 이 광고 제작비 뭐 예.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는데 데이터 기반으로 한다면 이 사람이 얼마나 목적이나 아니면 아까 타겟도 다 그동안 우리가 만들어왔던 쌓아왔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얼마나 더 좋은 성과를 냈는지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작 콘텐츠의 기획부터 성과 측정까지 모든 걸 다 숫자로 얘기할 수 있을 때 이제 데이터 크리에이티브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크리에이티브를 하는 거 너무너무도 좋아요. 네. 중요하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숫자를 어떻게 내가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게 달라지거든요. 데이터 크리에이티브는 단순히 크리에이티브한 영역을 데이터로 입혀서 더 나은 결과를 갖고 오겠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혹은 내 목적에 맞게 잘 해석해서 그것을 크리에이티브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데이터 크리에이티브다. 는 게 이제 이 중요한 중점적인 내용입니다. 어렵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네. 많은 분들이 데이터 크리에이티브는 크리에이티브를 데이터가 돕는다라고만 생각을 하세요. 근데 데이터를 돕는 건 맞지만 데이터를 도울 때 이 해석이나 활용 방법은 이 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해야지 이게 진정한 데이터 크리에이티브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한 겁니다. 데이터 크리에이티브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 데이터 마케팅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마케팅을 하는 거다? 네, 맞습니다.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 콘텐츠가 잘 만들었는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조회수, 네. 두 번째는 판매량. 이 제품 판매량으로 매출수로 하는데 사실 그 안에는 그거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건 시청 시간. 네.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버리는 것보다 오래 유지되는 콘텐츠가 사실 좋은 콘텐츠고 또 사람들이 거기 안에서 참여를 많이 하는 콘텐츠가 좋은 콘텐츠고 다양한 숫자들이 더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데이터 마케팅은 이 다양한 숫자들을 더 활용을 해서 좀 더 효과를 가지고 오는 거. 그리고 단순히 매출, 많이 팔렸나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질땡땡을 쓰지 않아도 이런 제품이 있구나. 혹은 이 제품은 이러한 가치를 우리에게 전달하는구나. 그건 인지도거든요. 브랜딩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것도 사실 숫자로 증명이 되는데 숫자로 증명이 안 되거든요. 데이터 기반으로 콘텐츠를 만들다 보면 그 숫자들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성과 측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마케팅은 그 숫자들을 통해서 마케팅을 더 극대화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
컨텐츠, 숫자, 마케팅 이거 다 그래프로 그리면 상관관계가 좀 있겠는데요? 엄청 있습니다. 네, 실제로 있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런 의뢰를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만들었는데 이 제품이 나와서 만들었는데 반응이 안 나요. 도대체 왜 반응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네. 반응이 나게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게 스포츠웨어였거든요. 네. 근데 스포츠웨어 할 때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게 뭐 땀이 잘 분출돼요, 뭐 잘 말라요,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근데 스포츠웨어가 아니라 스포츠 그 자체의 사람들은 어떻게 즐기는가를 봤고요. 이 스포츠웨어를 입을 때 외국인들을 많이 언급하고요. 외국인이요? 네. 근데 즐거움이란 걸 많이 언급하고요. 뭐 오. 욜로, 새벽 운동 이런 키워드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키워드 요소들을 넣어서 실제로 콘텐츠를 만들어 봤더니 동일한 모델이 그냥 정말 메시지만 바꿨을 뿐인데 반응이 3배가 높아졌거든요. 와. 이런 게 이제 데이터 크리에이티브고 데이터 마케팅인 거예요. 팀장님께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설명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네네. 팀장님도 컨텐츠 만드실 때 이런 거 다 생각하세요? 저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고민하는 편입니다. 특히 저는 고객 분석을 되게 중점적으로 두는 편인데요. 콘텐츠를 만들 때 제일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함정 중에 하나가 약간 대중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과 우리 콘텐츠 혹은 내 콘텐츠에 반응하는 건 다르거든요. 가령 제 콘텐츠에는 퀴즈가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쉬운 가령 것만 이런 거죠. 물어주시면 좋을 텐데. 남성 시계와 남자 시계 중에서 사람들은 어떠한 말을 더 많이 쓸까요? 남자 시계인가? 어렵네요. 근데 맞아요. 네, 남자 맞아요? 시계가 80%로 많고요. 아. 남성 시계가 20%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유추를 해보면 우리가 보통 상남자, 그러니까 남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단어들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계를 검색할 때도 남자 시계를 많이 검색하는데 여성은 또 여성 시계가 더 많아요. 그게 뭐냐 신여성 이런 식으로 여성한테는 그런 여성이라는 단어를 써서 많이 키워드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모르고 있으나 그런 기저에 깔려 있는 것들이 많은데 제 콘텐츠는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드리는 콘텐츠거든요. 네. 데이터를 활용하면 이렇게 바뀔 수 있다. 아니면 데이터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파인딩의 즐거움을 많이 가져가세요. 그래서 저는 막 웃기려고 하기도 해요. 안 하진 않지만, 저도 막 강연할 때 엄청 농담도 많이 하고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뭔가 딱 하나 딱 짚고 갈 수 있게 명확하게 뭔가 알고 나가실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그 포인트여서 네. 그래서 저는 본질, 그래서 아까도 콘텐츠의 본질,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정하면 좀 흔들리지 않고 내가 꾸준히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가야 될지, 어떤 숫자를 유지해야 될지를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몰랐던 컨텐츠의 법칙을 많이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가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컨텐츠 함정이었는데 왜 제목이 그렇게 정해졌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네. 정말 많은 거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팀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강연 어떠셨나요? 컨텐츠 속에 숨겨진 법칙, 함정, 이야기 등을 다양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요즘 기업들은 컨텐츠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용자와 만날 것인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 것인가는 영원한 마케터, 크리에이터들의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컨텐츠 전문가를 꿈꾸는 장병 여러분이 계시다면 오늘 강연 내용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지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 보시는 우리 장병 여러분도 컨텐츠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많더라고요. 선배시잖아요. 선배는 아닌데요. 네. 저는 가치 있는 콘텐츠를 꼭 만드셨으면 해요. 가치 있는 콘텐츠요. 나는 사람들한테 뭔가 의견을 전달하는 정보 전달이 가치야. 아니면 나는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게 가치야. 이 가치를 먼저 결정을 한다면 사실 어떤 콘텐츠를 만들더라도 그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조회수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그렇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컨텐츠 크리에이터 꿈꾸는 우리 장병 여러분 조회수에 연연하지 말고 내용이 있는 네. 알찬 컨텐츠를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네요. 3, 2, 1.